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18세에서 49세 연령층 중 우선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수도권 청장년층 우선 접종 대상자가 예약할 수 있고요. 비수도권 대상자 예약은 오늘 밤 8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5일 밤 8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예약할 수 있고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합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에 집단 식중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분식점에서 김밥을 먹은 45명이 고열과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중 29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곳은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점인데요.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검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달게 받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검체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살기가 참 팍팍합니다. 폭염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도 벅찬데 물가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추세도 놀랍지만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의식주, 고기, 야채, 과일, 생선 등 안 오른 항목이 없을 정도인데요. 7월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달걀은 작년보다 무려 57%나 올랐고요. 마늘과 고춧가루, 참외도 크게 오르는 등 이 밥상 물가 연일 불안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격파에 서민들의 물가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8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02명으로 벌써 4주째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2,2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3일 0시 기준 백신 총 1차 누적 접종자는 1994만 7,5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718만 2,5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4일 오전 현재 대한민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로 종합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진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또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또 충청 남부 내륙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서해 우도는 30에서 80mm가량의 소나기가 올 전망입니다. 출근길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7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면서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무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은 발빠른 연예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정선 기자, 최정화 기자, 김수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이 세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최윤환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무슨 연예가 소식을 전해주시죠? 오늘 저희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어요. 네. 오늘 다 저희가 나온 이유가 있죠. 네. 오늘 나오신 수요일날 나오니까.
보니까요. 네. 굉장히 새롭네요. 저희도 그렇죠. 새롭네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왜 모셨냐면요. 여름이고 지금 워낙에 덥고 또 습기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고 네. 이럴 때 뭔가 입맛 당기는 여름 보양식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이 두 분을 모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수현 씨는 보양식 먹으러 온 돌쇠 컨셉인가 봐요. 오늘. 아이고, 마님 또 오늘 맛있는 음식 있다고 해서 와서라. 요즘에 잠도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잠을 잘 못 자고 있거든요. 오늘 보양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 먹고 당분간 열심히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정화 기자는 뭐 어제부터 굶었다고요? 그렇죠. 어제부터 자의로 굶은 게 진짜 오랜만인데요. 오늘의 그 이보은 선생님 요리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팩트 확인 담당이잖아요. 네. 보양식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네. 뭐 있죠? 장어, 닭, 전복, 낙지. 선생님 어떤 걸로 해주실까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보양식 중에요. 세상에 네. 정말 무궁무진하게 보양식이 많잖아요. 오늘은요, 이맘때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맘때 꼭 챙겨 먹으면 네. 수박이잖아. 보양식 수박. 나온 건 아닌데. 닭은 제가 오늘 준비한 보양식은요, 바로 날개 달린 소, 오리입니다. 오리 달린 소. 네. 우와 아니 저 그 통오리 네. 그렇죠. 아니 저것도 저거 처음이네요. 좋다는 거야. 뭐 우리 워낙에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근데 뭐 이제 오리와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있고요. 오리 먹고 알 먹고 그다음에 뭐 오리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아싸가 오리까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게 퀴즈. 거울이야? 네. 제가 제대로 얘기한 거 맞죠? 네. 자, 퀴즈가 있는데요. 오리는 왜 이름이 오리일까요? 그걸 생각을 못 해봤네. 오리가 오리여서 오리지 뭐. 오리가 왜 오리야? 이 다소도자 고유명사. 오, 다소도. 그죠? 다소도? 그리고 오리가 다소도에 날아간다? 1올 2자 쓰지 않아요? 그렇구나. 맞아? 아니 원래 오리는 우리나라 말에서 한자는 없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이롭다. 그래서 오리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긴 합니다. 그만큼 네. 이제 오리가 몸에 좋고 우리한테 이롭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니 뭐 우리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네, 5가지 이로움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3대 보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삼계탕, 네. 장어, 그러고 나서 오리입니다. 네. 네. 오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또 조선시대부터요, 이 몸의 독을 없애고 원기를 이렇게 돋는다 해갖고 해독 보원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리의 해독 효능은 많은 분들이 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네,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일단 뭐 오리 그랬으니까 5가지 얘기하면 일단은 뭐 스태미나, 해독, 면역력 강화, 네. 피부 노화 방지, 그다음에 성인병 예방 뭐 요렇게 5가지 정도인데 요게 좀 굉장히 좀 좋죠? 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죠. 톰과 제리 다음에 도널드 덕이에요. 세계적인 또 그러네요. 차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거의 뭐 1타 4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리는요,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 니놀렌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있는데 이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요. 또 필수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에게 눈 밑에 이렇게 주름 생기는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발라주는 되게 화장품에 아이크림.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레티놀. 네, 레티놀이 실질적으로 비타민 A인데요. 오리는요, 비타민 A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종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많은 비타민 A 함량을 갖고 있는데 이 비타민 A가 항산화 효과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주는 자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외선 좀 많고 열대에 잠도 못 자고 몸도 힘든 요때 여름 보양식으로 오리 하나 정도를 먹어줘야지만 올 여름을 또 무사히 넘길 수가 있죠. 네, 요즘 그 올림픽 너무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스태미나가 중요한 스포츠 선수들이 오리를 또 그렇게 즐겨 먹는데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
선수 물론이고요. 이 스태미나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오리로 이 스태미나 충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김인식 전 야구 감독이시거든요. 이분이 평상시에 이 김 감독께서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아서 포커페이스로 유명한데 네. 이분을 웃게 하는 딱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류현진 선수. 하나는 오리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오리를 좋아하는데 이 김 감독께서 일주일에 이 오리를 한 2번, 3번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드시게 됐을까? 뇌경색으로 왜 건강 좋지 않았을 때 있었잖아요. 이때 닭고기보다 오리가 좋다. 이 얘기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네. 자주 드셨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오리고기로 건강을 지킨 여배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97년도 미스코리아 선이죠. 배우 홍여진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홍여진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던 당시에도 오리고기로 이 건강을 지켜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건강 비결로 오리고기를 꼽기도 했는데요. 왜 우리 마트 가면은 진공 포장으로 뼈를 다 발라내고 살코기만 있는 그 오리고기 있죠. 네. 이 오리고기에 양념을 해서 오리고기 덮밥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맞아. 네. 홍여진 씨 진짜 실제로 보면 피부가 애기가 있으시거든요. 네, 네. 이게 진짜 피부 노화 방지에 좋은가 봅니다. 아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출출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준다고 해서 왔는데. 기다렸어요. 근데 뭐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이런 시기에 오리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보은 선생님을 준비해 왔죠. 네. 사실 저는 집에서 네. 오리고기를 활용한 요리는 도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또 이보은 선생님이 또 누굽니까? 굉장히 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알려주시잖아요. 제가요 네. 오늘 굉장히 이 오리를 이용을 해서 정말 간편하고 정말 쉽게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오리를 부위별로 알려드리죠. 그래서 오리 가슴살, 네. 오리 다리살 이걸 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제가 집에서 하는 건 아니어도 밖에서 먹는다 그래도 오리백숙 이렇게 통째로 먹는 거 많이 봤는데 네. 부위별로요? 네. 그리고 설치 저 같은 경우는 닭 부위별 맛은 어느 정도 이제 치킨 하도 먹었기 때문에 그 닭 부위별 맛은 조금 알아도 오리의 부위별 맛은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네. 저 오늘 알려주시면 집에 가는 길에 오리를 사서 오늘 저녁으로 해먹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니 쟤네 오리오리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뭘까? 이럴 것 같아서 그러시겠네요. 바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주방 보조는요. 제가 바로 차윤한 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보은 선생님의 요리를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오리 요리 혹시라도 요리가 이상해서 오리 무중으로 가면 제가 바로 이게 타치를 하면서 좋고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옆에서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요리는 뭔가요, 선생님? 첫 번째는요. 바로 오리 가슴살 전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리 가슴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딱. 자, 근데 근데 우리가 이제 닭가슴살로 비슷하네요. 가슴살 그러면은 닭가슴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리도요 부위별로 영양 성분이 다른데 가슴 쪽이 단백질이 많고요. 네. 지방질이 적어요. 네. 닭처럼.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 가슴살을 이용을 해서 아주 다양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데 가장 어머님들이 쉽고 그다음에 우리 싱글인 분들도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을 굉장히 간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일단 가슴살 부위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대부분 판매하는 건 이렇게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손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물을 준비를 해서 여기에다가 소금을 살짝 섞어주세요. 살짝. 네, 그 비율은 소금을. 어느 정도 돼요? 요거는요 생수 한 2-3컵에다가 뭐 소금 한 큰술 정도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겉면을 좀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리를 먹는데 오리가 혹시라도 이게 잡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씻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 너무 빡빡 씻으면 그나마 있는 영양 성분이 물에 또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씻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오리에 이렇게 기름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오리를 이제 손질할 때 벗겨져 있는데 그래도 혹시 있으면 살짝 이렇게 떼어놓고 그렇죠. 네. 준비하시면 더 좋겠어요. 저희 집에 있는 분은 이걸 가위로 그냥 거의 다 잘라내요.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기를 좀 닦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보조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닭가슴살도 그렇지만 오리 가슴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칼로 저미는 게 중요합니다. 칼로 이렇게 잘 저며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을 부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칼을 좀 소고기 눌러서. 육전하고 비슷한 그러네요. 색도 소고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걸 하면 아무래도 지져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쓰냐? 기름을 쓰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오리나 닭 같은 경우도 부위별로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요. 닭가슴살은 일단 이걸 물에 데치거나 하면 좀 퍽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을 붙이면 기름이 묻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가슴살 부위로 전을 하는 게 정말 탁월한 네. 그 재료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가슴살을 이렇게 저몄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약간 좀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 요거 좀 두드려 주세요. 아, 야. 고기 그러면 훨씬 더 망치로. 고기가 빨리 익혀져요. 야, 이거 만약에 집에 이게 방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그럼 이렇게 두드리면 되죠. 그렇죠. 저 오리 가슴살이 오리 부위 중에 제일 많다면서요? 네, 네, 왜냐하면 맞아요. 네. 요게 오리 부위 중에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슴살 부위가 굉장히 중량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요 그냥 부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맛을 한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밑간을 합니다. 어떻게 밑간을 하냐면 밑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집에 있는 양념장 다 쓰시면 돼요. 맛술 집에 다 있으시죠? 맛술. 그다음에 요거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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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참기름을. 그다음에 요거 다진 마늘 있으시잖아요. 네. 다진 마늘. 어허. 그다음에 요거 소금. 소금. 한 꼬집. 한 꼬집에서 한 두 꼬집 정도. 그다음에 요거 넣으셔야 돼요. 후춧가루. 후춧가루 다 있으시죠? 네네. 네, 후춧가루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 예인씨 요거 제가 잘 쓰는 건데 아시잖아요. 우리 저는 알아요. 금요일마다 해서. 이거 네. 이제 푸른색 청. 국간장? 네. 매실청? 아유, 국간장. 국간장. 왜냐하면 처음 감칠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다가 단맛을 가미하면 오히려 이 오리 가슴살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그 매실청의 신맛이 시큼한 게 있잖아요. 그럼 단백질이기 때문에 약간 응고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국간장을 넣어서 감칠맛을 내주셔야 돼요. 전을 부치는데 밑간에 간장을 할 줄은 몰랐네요. 이거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밑간하는 거에 진짜 단맛이 있는 건 없네요. 네, 없어요. 거의.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버무려서 밑간을 해주세요. 네. 자, 밑간을 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냐 하면 우리가 왜 달걀 또는 이렇게 우리가 부침가루 뭐 이런 거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네. 요거부터 준비를 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요 오리 가슴살을 훨씬 더 흡착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부침가루하고 쌀가루. 보통은 쌀가루. 그냥 부침가루만 하시는데요. 네. 만약에 오리 가슴살을 훨씬 더 나는 담백하고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요 쌀가루까지 같이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부침가루 넣고 그다음에 쌀가루 넣고. 그것도 비율 좀 알려주세요. 요거는 그냥 2대1이에요. 2대1. 네, 만약에 부침가루가 한 컵이다. 그러면은 쌀가루는 0.5컵이에요. 반 컵이에요.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부치려면 접착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접착력을 뭘로 하느냐? 바로 이렇게 달걀로 합니다. 근데 달걀에다가 그냥 하면 재미가 없겠지요. 빨간 홍고추. 여기도 또 예쁘게 색깔을. 그다음에 요거 청양고추예요. 요거 좀 있어야 매콤해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밀가루가 종류별이 있잖아요. 강력, 중력, 박력분이 있을 때 튀김은 박력분, 즉 글루텐이 없는 걸 쓰는데요. 그래서 이보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쌀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가도 튀김을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루텐이 적으면 이게 응겨붙는, 게 달라붙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달걀을 이용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정말 과학적인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아니 제가 수가 늘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리잖아요. 요리는 과학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간한 요 오리 가슴살을 이렇게
옷을 조금 입혀주세요. 네. 먼저. 요리 잘하는 분들 자녀분들한테 나 과학 잘해 이래도 되겠네요.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옷 입힌다고 할 때는 이 반죽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가루를 좀 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반죽옷이 잘 입혀져요. 이렇게. 그리고 미리 이렇게 옷을 입힐 때 이렇게 불을 조금 켜서 좀 달궈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예열을 시간이 맞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네. 조수하시려면 네, 네. 장갑을 끼셔야 네. 돼요. 그냥 좀 날로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저 전 부칠 때 빨간 고추, 파란 고추를 위에다 그냥 장식으로 얹는 줄 알았더니 달걀물에다 미리 넣네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죠. 네. 그래서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두르고요. 왜 넉넉하게 두르냐면 이 오리살은요, 오리 가슴살은요, 일반적인 그런 다른 가슴살보다 훨씬 더 조직감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센 불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불을 약하게 줄여서 은근하게 구워주셔야 좋아요. 아하, 센 불에 이렇게. 은근하게. 아, 소리 나기 시작한다. 아니 맛있는 소리. 아까 앞서 오프닝에 그 네. 예인 아나운서가 오늘 소나기 내린다고 했잖아요. 네. 아, 비 올 땐 전이죠. 아니요. 이 소리. 아, 지금 올려놓자마자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아침에 막걸리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게다 비도 온다잖아요. 아니잖아. 삼합이 딱 맞네요. 야. 이렇게 해서 지금 밖에 비 내리는 소리 아니죠? 요거 지금 전 부치는 소리예요. 오, 이건 뭐 그냥 전이라고 보기엔 조그만 뭐 고기 스테이크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아까 왜냐하면 부추 넣은 게. 가슴살 같은 너무 경우에는 예뻐 보이네. 한쪽만 먹어도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 든든함을 이렇게 기름이 살짝 가미돼서 전으로 잡수시니까 훨씬 더 든든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요걸 이렇게 뒤집어요. 아니 저 전 보니까 맛있겠다. 다음 달이 추석이야. 추석이에요? 다음 달에. 아이고 무서워라. 저 전 많이 붙여야 되는데 오리 가슴살 좀 붙여야 되겠네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추석이나 설명절에 가장 많이 붙였던 전이 생선전이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육전이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오리 가슴살 전을 이용을 해서 푸짐하게 붙여놓으면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영양적으로도요. 아까 이제 그 오리 가슴살이 단백질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백질은 그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 다른 단백질하고 같이 먹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갔어요? 달걀이 들어갔어요. 그게 달걀이 살짝 들어가면서 영양적 가치도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영양적으로 풍부한 전이 바로 이 오리 가슴살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가슴살 전 부칠 때요, 되도록이면은 조금 얄푼얄푼하게 아까 제가 썰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리 가슴살 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게 우리가 불 조절을 조금 해가면서 아주 고루고루 이렇게 부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타지 않고 굉장히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맛있는 냄새. 식감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맛이 너무 궁금해요. 오리 가슴살을 따로 이렇게 전으로 부위별로 먹은 기억은 없어가지고. 이 기억에는 아니, 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오리 가슴살을 전으로 만든다. 아니 자주 먹던 닭가슴살로도 전할 생각은 못 해봤어요. 오리 가슴살 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못 먹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가끔 가다가 오리 한 마리 사갖고 오면은요, 가운데 가슴살만 해가지고 이렇게 부쳐도 먹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단백질을 가득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오리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요리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맞아, 오늘 맞아. 딱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네.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준비만 돼 있으면. 야. 노릇하게 잘 익었다. 제 요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든다가 제 요리의 특징. 너무 네. 좋아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저도 하거든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엔 저렇게 부위별로도 팔잖아요. 팔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오늘 이 가슴살 전은 오리 가슴살 전은 그냥 역대급으로 쉬워 보이네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냥 썰어가지고. 그죠? 그냥 뭐 그거 바로 계란 펴가지고. 보이는 것보다 맞습니다. 군침이 막 계속 도네요. 야. 뭘 도와드릴까요? 자, 지금 옆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뭘 도와드려야 혼자 될지 다 몰라가지고 하시는데요. 지금. 자, 제가 이제는 가슴살전을 저렇게 좀 완성이 됐어요. 네. 그건 제가 이제 뜨겁게 이따가 드릴 거고요. 네. 지금은 저는 이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슴살이 있으면 네. 다리살도 있겠죠. 다리살이요? 많은 분들이 다리살, 닭다리살은 많이 들어봤는데 오리다리살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다리하면 보통 제가 닭다리 아니면 이제 족발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돼지 족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살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리살은 제가 이렇게 다리에 뼈를 저렇게 조금 살이 발라서 갖고 왔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해서 뼈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발라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랬으면 요거를 통째로 그냥 그대로 썰어 주시면 돼요.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요거는요. 그냥 근데 제가 시장을 나가 보니까 요리 다리살만 이렇게 분리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오리 다리살로 네. 어떤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요 다리살 가지고 조금 뭐랄까, 오늘 어차피 기름기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맛보여드렸으니까, 오리 다리살 견과 강정을 만들어드리는 강정. 거예요. 닭강정 아니고 오리 강정. 근데 견과류가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견과류 하루에 뭐 몇 그램 이상 먹으면 100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요새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 가서 뒤집어야 되나요? 아니, 안 뒤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왔어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제가 이렇게 좀 미리 좀 썰었거든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것도 지금 밑간을 조금 하셔야 돼요. 밑간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게 그 조리용을 하면 지짐. 네. 기름을 살짝 하는 거고 강정은 그거보다 기름을 많이 주는 약간 튀김 성향이 있는데 이게 먹어보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뭐 맛있다인데 강정은 약간 바삭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보은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이제 강정에서 얼마만큼 요 바삭함이 잘 살아나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저 시험하시는 그렇죠. 아유, 제가 도와드리러 온 게 아니고요. 옆에서 생방 간섭하러 방송인데. 왔어요. 네. 지금 이 닭 다리살을 이렇게 썰어놨으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밑간을 하냐 하면 아까는 제가 예인 씨 뭘로 밑간했죠? 국간장. 국간장으로 그렇죠. 했죠. 이번에는 진간장으로 합니다. 진간장. 네. 오리 다리살에 진간장. 진간장,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소금 약간 넣고요. 그다음에 후춧가루 좀 넣어요. 여기까지 역시 젓가락 집에 있는 재료들. 네. 그리고 요거 맛술 조금 넣어주시거나 만약에 맛술 없으면 청주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요걸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선생님, 요 다리살도 아까처럼 이렇게 약간 소금물에 씻어서 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씻어주시면 마찬가지다. 돼요. 그거는 아까 앞에 살짝 뺀 거네, 이미 아까 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에다가 밑간을 했으면 요게 지금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을 전분. 아까는 부침가루하고 쌀가루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튀겨내는 거라 이렇게 감자 전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골고루. 대부분 저 같으면 여기 집에서 이걸 부어가지고 여기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 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생겨서요. 여기에 다닥다닥 다 튀겨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버무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버무릴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불을 약간 조금 달궈주시는데 지금 다른 튀김보다 강정이기 때문에 튀김의 기름의 양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오리가 불포화지방산이 많죠. 그래서 네. 기름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기름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에 있는 기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리 기름 몸에 좋은 기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리놀렌산과 같은 필수 지방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리 기름은 그냥 적당히 드시는 게 오히려 몸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해서 튀겨주세요. 닭도 가슴살파가 있고 다리살파가 맞아요. 있잖아요. 저는 다리살파거든요. 저는 가슴살파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 다리살 식감도 좀 많이 궁금해요. 그렇죠.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가슴살이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지방 함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퍽퍽. 날개살이 실제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서 부드러워요. 다리살이 딱 중간, 단백질 함량도 중간, 지방 함량도 중간이라서 약간 중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부위별 맛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날개만 드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오리도 맞아. 날개는 지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튀기면 너무 과한 거죠, 기름이. 그래서 이렇게 오리 해서 다리살로. 튀겨주세요. 균형감이 있구나. 도와드릴까요? 네, 자, 네, 이렇게 튀겨주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튀길 때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요. 제가 여기 좀 치우고 얘기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뭐죠?
아몬드? 아몬드예요. 네. 집에 있는 냉장고 속 아몬드 뭐 다 꺼내셔도 괜찮아요. 네. 땅콩이 있으면 땅콩 꺼내셔도 되고요. 요거 다 다 있는 거네 이거. 그다음에 호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견과류를 다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견과류가 어디에 보관돼 있을까요?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실 안에 있는 모든 향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견과류를 프라이팬에다가 불을 세게 해서 약간 줄이고 난 다음에 요거를 덮어주시면 돼요. 약간 볶아놓으시면 이게 지금 향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향신채가 준비되면 훨씬 좋겠죠. 저는 네. 강정이 약간 매콤하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청양고추, 그다음에 홍고추, 그다음에 대파 송송송 튀긴 거, 네. 썰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격하게 많이 빨리 튀겨지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일 안 한 거 티나죠? 다 된 거를 뭐로 확인할 수 있나요? 맞아요. 전 저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면 맞아요. 되나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껍질 있는 부분까지 같이 튀겼기 때문에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과자처럼 튀겨졌잖아요. 이렇게 노릇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빼낼게요. 그리고 제가 튀겨보면서 확실히 안 게 그 감자 전분을 나중에 위에서 묻혀가지고 그게 수분을 빨아먹어준 게 있어서요. 확실히 안 튀어요. 이게 수분이 많이 바깥쪽에 있으면은 튀겨지면서 그 물하고 그쵸, 기름이 그쵸, 껴서 그쵸. 막 난리가 나는데 확실히 하면서도 좀 덜 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제가 미리 우리 차연아 박사님 조금 못 튀길까봐 이렇게 미리 좀 튀겨놨어요. 저를 너무 잘하시는 네. 분이에요. 이거 보시면은요, 굉장히 속안에까지 잘 익어서 강정이 굉장히 아유, 바삭바삭하고 맛있겠다. 맛있거든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불을 좀 세게 켜세요. 이제 강정 양념을 만듭니다. 양념 있어야죠. 네. 요게 지금 약간 매콤하라고 고추기름이에요. 고추기름. 고추기름. 그리고 요게 간장인데요. 간장을 넣고 나서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세요. 그래야 요게 합이 좀 맞아요. 또 진간장이겠죠. 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참기름이에요. 참기름도 같이. 네.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요거는 약간 단맛이 나면 좋잖아요. 이제야 매실청이 들어가요. 강정 겉에는 좀 단맛이 나야죠. 그쵸.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아무래도 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술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약간 조금 달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물엿을 조금 넣었어요. 물엿은 단맛도 있지만 이 강정 겉에 양념들이 붙어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자, 들어가야 그랬으면 됩니다. 이제 끓고 있죠. 네. 끓고 있을 때 파.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까지 넣고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향신의 향이 올라오겠지요. 네. 자, 이렇게 향신의 향이 올라올 때 우리 뭐 하느냐? 바로 튀겨놓은 옷을 입혀주네요, 이제. 들어갈 그다음에 소리도 바삭해요. 견과, 견과. 호두, 그다음에 잣 넣고 이제 버무립니다. 이번 선생님 혹시 이게 견과류 먼저 들어가거나 이게 뭐 순서는 요거는요, 이 견과류는요, 우리가 아까 한번 볶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익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양념만 입혀주면 되니까 오리랑 같이 넣으시면 아주 좋죠. 자, 이렇게 이제 볶아요. 닭강정은 우리가 많이 먹어봤어요. 그니까요. 오리강정. 너무 기대돼요, 오리강정. 지금. 네. 오리강정. 요거 약간 깐풍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가 들어가는 게 되게 네. 독특하고요. 아, 이렇게 해서 생겼네. 볶아주세요. 옆에 있는데 맛있겠어요. 너무. 냄새가. 지금 이 향도 너무 좋아요. 야. 얼른 주셔라. 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완성된지 아느냐? 보세요. 양념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흡수됐죠? 이제 다 된 거예요. 여기서 다음에 타죠 이제.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마지막 통깨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근데 요 맛있겠다. 강정은요, 참 건강에 좋은 거 희한하게 들어가네. 따뜻하게
차게 먹어도 맛있고요. 차게 먹어. 차가서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차갑게 좀 전에 한 거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네. 그거에다가 제가 이제 전을 좀 드릴게요. 닭강정부터 좀 먹어볼까요? 네. 닭강정 아니면 오리강정. 오리강정. 네, 헷갈리시면 안 전도 돼요. 먹어야 되고. 오리강정. 진짜 오리강정은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말해 뭐래. 이건 진짜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근데 먼저. 그 매콤한 이거 씹으면서 매콤한 게 올라오는 이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닭다리살의 조직감이 너무 좋아요. 씹을 때 느껴지는 게 그렇죠? 오리살. 사실 저는 그 오리를 먹을 때 그 비린내가 날까봐 좀 걱정을 하고 먹는데 전혀 없고 굉장히 맛있네요. 저는 가슴살 팔아 좀 다리살 좀 안 좋, 너무 좀 이렇게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맛있네요. 네, 저기 전 왔습니다. 여기 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드십시오. 진짜 강정은 입안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감기네요. 먹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오리 특유의 그 잡내는 전혀 없고.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저같이 자취생들은 이렇게 견과류 먹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쵸. 이렇게 쉽지가 해서 않죠. 먹으면 견과류 뭐 보통 하루에 한 줌은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 줌이 아니라 한 2줌까지도 먹다 보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요거- 아줌마는 하나 해가지고 며칠 좀 반찬 되면 좋은데 이건 2, 3일 먹어도 상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뭐 냉장고 안에 그죠? 그대로 있어도요. 그대로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돼지고기는 남이 사주면 그냥 먹고 닭고기는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하나 주면 먹고 오리는요? 오리고기는 뺏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뺏어 먹어야 그렇기 되겠네요. 때문에 이 오리 강정은 정말 남 주기도 아까운 요리예요. 너무 많이 좋아요. 잡수셔야 이 돼요. 오리 강정의 고추가 네. 정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매콤하니 알싸하니. 맞아요, 맞아. 네, 이보은 선생님 요리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강정하고 이렇게 전을 하는데 요리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짧잖아요. 그게 이제 오리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그 오리 기름이 불포화 지방산이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열을 받으면 산패가 진행이 돼서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네. 후다닥 이렇게 끝내야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전하고 이렇게 강정이 어떻게 보면 오리를 먹는데 또 좋은 조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리 전은 어떠세요? 오리 강정 그러니까 살전. 이거 먹어야지. 명절 때도 오리전을 하면 동그랑땡 같은 거 굳이 만들 필요 네, 없어요. 맞아. 그냥 이걸로 오리 가슴살전이 육전으로. 굉장히 고기 씹는 식감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다른 무슨 전보다 고기인지 훨씬 좋을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소고기 같기도 하고 막 너무 맛있는. 그리고 이게 오리를 통으로 이제 잘랐기 때문에 네. 조금 뻑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정말 다진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사실 닭가슴살을 웬만해선 잘 안 먹거든요. 아. 근데 오리 가슴살은 그렇게 생각만큼 퍽퍽하지가 않네요.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담백해요. 그게 원래는 오리 가슴살도 퍽퍽한 게 정상인데요. 이보은 선생님의 요리 비법 때문에 그래요. 칭찬해드립니다. 역시. 아니 곧 상을 뺏겨야 된다는 마음이 막 급해질 정도로 맛있네요. 여름철 오리로 보양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레시피 한번 볼게요. 기력 떨어지는 여름철 필수 보양식,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오리 가슴살 전과 오리 다리살 견과 강정 만드는 법 정리해 볼게요. 오리 가슴살 전을 만들 때 껍질을 벗긴 오리 가슴살을 소금물에 씻어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고기 망치로 기호에 맞게 두드리며 두께를 조절해주고요. 밑간 양념장에 버무려줍니다. 이제 달걀물에 다진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섞어줍니다. 부침가루 1, 쌀가루 0.5 비율로 섞은 다음 오리 가슴살에 묻혀 달걀물에 담가줍니다. 넉넉히 기름을 두른 팬에 오리 가슴살을 노릇하게 붙여주면 오리 가슴살전 완성! 이제 오리다리살 견과 강정 만들어 볼 건데요. 오리다리살은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각종 양념에 오리다리살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감자 전분으로 한 번 더 버무려주세요. 튀김기름을 넣은 팬에 오리다리살을 튀겨줍니다. 이제 씨를 제거한 풋고추와 붉은 고추, 대파를 잘게 썰고 견과류는 마른 팬에서 미리 볶아 준비해주세요. 팬에 튀긴 오리다리살과 강정 양념, 볶은 견과류를 넣고 센 불에 빠르게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리면 오리 다리살 견과 강정 완성입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 부위별 오리 요리로 건강 지키세요.
맛있는 요리로 한여름 거뜬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대한민국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순서입니다. 네, 마냥 우리 먹고 싶은데 저도 이제 출근했으니까 네. 얘기해야겠죠.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내 남자, 내 남편. 그런데 결혼 후에는 띠리리리리리. 오늘 그래서 좋으십니다. 네, 어느 순간 철없이 변해 있는 내 남편,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재용임 씨님은 어떠세요? 집에서 철든 남편이십니까? 아니면은 철없는 남편이십니까? 솔직하게. 집에서는 그냥 철부지고 싶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아무 생각하기도 싫고. 똑같네요. 네. 근데 어떠세요? 홍정선 기자님 남편분은? 저희 집은요. 많이니 얘기합니다. 이 집에서는 아이가 제일 어른이야. 제일 철들었어. 네. 아이고, 남편 철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들은 다 똑같나 봐요. 저도 결혼 전에 든든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조금 철부지 같기도 하고. 근거해야 될 시기이기도 네. 한데. 빠르네요, 진도가. 네. 네. 자, 오늘이 그럼 그 남편, 뭐 철부지 남편 이런 주제인가 봐요. 맞습니다. 저만 하나 다시 붙이고. 근데 주제 멀리서 보면 연예계의 최고 멋진 정말 내로라는 사랑꾼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보면 너무나 철부지인 내 남편. 오늘의 주제 바로 연예계 철부지 남편과 보살 아내입니다. 네. 아니 주제가 강력하게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강력한 3인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철부지 남편은요, 연예계 대표 애주가고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철부지 남편이고요. 두 번째 철부지 남편,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합의금만 3억 원을 준 정말 철부지죠. 철부지 남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철부지 남편, 사업 실패의 아이콘인 철부지 남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철부지 남편들은 명함도 못 내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연예계 철부지 남편과 보살 아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철부지 스타 첫 번째, 술을 마시기 위해 건강 관리까지 하는 철부지 남편 첫 번째 스타 누구일지 오늘도 눈, 코, 입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도 술 마시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거면 네. 그거 대단한 거예요. 이분 누구시죠? 일단은 선한 눈과 요 뾰족한 코가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저거 앞만 봐도 모르겠어. 저는 오히려 입속에서 조금, 입속과 얇은 입술에서 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네, 미소를 살짝 그쵸?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거 미소. 눈과 그리고 코가 약간 뾰족하시거든요. 화살코. 화살코까지는 아니지만 길다 코가 좀 길면서 이렇게 뾰족하신 느낌인데 화살코면 서경석 씨는 그게 술 그렇게 안 하요. 일단 서경석 씨는 너무 이재용 아닌데? MC님께서 모르니까 힌트 드릴게요. 데뷔 36년 차 30년.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예요? 네, 배우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부터 강한 이미지까지 다 가지고 있는 배우죠. 진짜 모르겠네요. 저 사진으로는. 영차. 근데 저는 매번 제가 준비해서 그런지 보면 볼수록 너무나 나오는데 아니 알고 보면 알지. 이럴 것 같거든요. 맨날 혼자 신나. 최정아 기자 혹시 조금 생각나는 뭐 근데 없습니까? 이거 저 치아는 아주 고르시네. 네, 저는 치아를 보고 그 사람인가 하고 눈매를 보니까 조금 그분 같은데 싶어요. 남자인데 남자. 남자분이고요. 남자죠. 조금 더 힌트 드리면 네. 올해 58세입니다. 결혼한 지 26년 차고요. 네.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입니다. 아내분도 배우분이에요. 자, 최수종 씨는 최수종 술이 아니시네. 씨는 술이 눈이 좀 더 아니시네. 짙어야겠죠. 홍종성 기자님 혹시 감이 오시는 분이 왔습니다. 이름에 룡자가 들어가죠. 용자가 들어가 있는 그분이 맞을까요? 네. 이재용? 이제 자, 이제 용 가수? 룡으로. 아, 이재룡. 이재룡? 정답은 룡씨입니다.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눈과 약간 뾰족한 코와 네. 이 얇은 입술. 또 아내분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유호정 씨. 저도 술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래요? 저는 그냥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철부지 남편이시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훈훈하게 생긴 어른스럽게 생긴 이재룡 씨가 철부지 남편이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결혼 전부터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두 사람 벌써 이혼했는데 광고 때문에 이혼 안 한 척하고 사는 거래. 이런 루머가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루머가 따라다니는 이유 바로 이재룡 씨의 술을 먹고 마셔도 밤새 마셔. 집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 이혼 설에 툭하면 별거 설에 아니 이런 게 돌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제목이 보살 아내라지만 유호정 씨 마음 속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제가 대입해서 생각해봐도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룡 씨의 주량이 어느 정도인데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아,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딱 아실 텐데요. 이재룡 씨의 연예계 절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윤다운 씨예요. 윤다운 씨에 의하면요.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마신 이 소주가 수십 병이었다. 하루에? 하루에 수십 병을 마셨대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당 연간 평균 술 소비량이 62.5병인데 이 두 분은 하루 만에 그중에 한 뭐 몇 %를 채운 거죠. 그리고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이 수십 병이 믿기지가 않는 게 제가 치사량이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치사량이 소주로 7병 반을 마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런데 수십 병을 드신 거니까 이분들 간 해독 능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인가 봐요. 아니 근데 이게 마시고 싶다고 이렇게 마실 수는 그럼. 없거든요. 그럼요. 정말 술을 잘 드시나 본데요. 네. 배우 이훈 씨의 또 증언이 들어갑니다. 과거 직원들과 이훈 씨 같은 경우에는 회식 자리에서 이제 소주 그 잔컵 아시죠? 네. 그 잔컵으로 수십 잔을 마실 정도로 굉장히 연예계 소문난 주당이 이훈 씨인데 이 이훈 씨의 이 알코올 스승이 바로 배우 이재룡 씨다. 알코올 스스. 이 이재룡 씨라고 해요. 네. 이 이훈 씨에 따르면요. 이재룡 씨가 밤새 술을 마시고도 후배들을 다 챙겨서 택시 태워서 보내고 차 태워서 다 보내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찬물 샤워 한번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술이 바로 딱 깨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정말 주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재룡 씨한테 앞으로 온 편지가 저희 아나운서국으로 와가지고 이재용이 헷갈렸어요. 예, 근데 그 주량 정도로 따지면요, 이거는 그냥 술을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고 주신 정도로 보셔야 돼요. 맞아요. 주신인 것 같아요. 지금 들으셨죠? 소주 잔이 아니라 컵으로 일단 드신다. 근데 샤워 한 번 하면 끝난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술 마시면 밤새 수십 병 마신다 했잖아요. 아내분이 이 유호정 씨가 새벽까지 계속 집에 언제 들어와 재촉 전화를 하다 지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편 짐 싸서 문 밖에 내놓고 비밀번호 바꾼 거죠. 근데 이 워낙 주당이니까 또 이렇게 술 밤새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도 비밀번호는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똑바로 눌렀는데 웬일이야 집에 문이 안 열립니다. 자꾸 누르다가 아유 안 열리네. 그러고 이재룡 씨가 아파트 벤치에 가서 그냥 편하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내분 짐 밖에 내놓고 그냥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 이렇게 소리 들으며 지켜보는 거잖아요. 안 들려? 이게 무슨 일이야? 밖에 나가서 찾아봤더니 어머 아파트 벤치에 자고 있네. 어떡하겠어요? 또 남편인데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러면 지는 거야. 맞아요. 데리고 들어오면 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 아니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철부지 남편 때문에 뭐 진짜 별것까지 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이재룡 씨가 술도 잘 마시는데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사람까지 좋아가지고 주변에 사람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좀 짓궂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술 친구들 중에 이재룡 씨 신혼에 이렇게 조언을 한 분들이 있대요. 여자는 신혼 초에 길을 잘 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안 돼요. 이거 30년 전 충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룡 씨가 그 선배들 말을 딱 기억을 하고 약간 기싸움 해볼까 싶어가지고 유호정 씨한테 약간 좀 과욕을 부린 거죠. 약간 전화도 좀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술도 많이 마시고 이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유호정 씨가 한 달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대요. 이재룡 씨가 유호정 씨에게 전화를 막 걸었는데 유호정 씨가 화가 났으니까 전화를 안 받은 거죠. 근데 이재룡 씨가 전화를 안 받네? 그럼 마음껏 술 마실 수 있겠는데? 싶었어요. 그런 생각에 그냥 바로 이훈 씨, 김민종 씨를 불러가지고 술을 막 마시러 나갔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호정 씨가 나를 안 달래고 또 술을 마시러 나갔어? 화가 2배로 난 거예요. 이후에 이 일주일 동안은 아내 없는 생활이 좋았는데 후회가 점점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유호정 씨한테 결국 무릎을 꿇고 이렇게 싹싹 빌어가지고 3주 동안의 별거 생활을 청산했다고 합니다. 신혼 초에 이렇게 짧게 별거하면서 막
소문이 막 이혼설, 뭐 별거설 계속 따랐던 거네요. 이게 저 또래들이 또 꼭 감당도 못할 기싸움을 좀 맞아요. 그래서 유호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소문이 따라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한 10년째 이어지더라. 근데 아이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상처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두려운 부분이 그것 때문에 생겨서 결혼 13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게 됐다.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명이 효과가 있었나요? 일단 두 사람이요. TV에 나올 때마다 자신들을 둘러싼 해명을 계속한 거예요. 우리 불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재룡 씨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소문이 아무래도 유호정 씨를 좋아하는 어떤 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호정 씨를 내가 이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좀 작업을 걸어보려고 자꾸만 이런 소문을 내는 것 같다라고 재치 있는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헛소문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재룡 씨가 이 술 때문에 반성문을 또 그렇게 썼대요. 반성문을 너무 각서도 썼는데. 아이고, 네. 아니, 결혼 이제 하고 나서 11년 동안 15장? 아이고, 15장밖에 안 받은 거 보니까 정말 보살 아내신데 그 15장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니, 뭐 술 마시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그거죠, 아니겠어요? 말 잘 듣겠다. 딱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이것도 착해요, 내용도. 일주일에 술 안 마시겠다. 2번만 마시겠다. 술을 마셔도 집에는 들어오겠다. 근데 이게 맨날 지키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 각서를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썼던 각서에 아래다가 날짜만 새로 쓰는. 아유, 정말 보살 아내시네요. 그러니까 유호정 씨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 남편 이재룡 씨를 길들이게 된 신의 한 수가 있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유호정 씨가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하루는 이 이재룡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을 마실 거면 차라리 여자를 만나라. 근데 이재룡 씨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젠 진짜 화가 났구나. 이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개가천선을 해서 술을 줄이고요. 일찍 귀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기야 술을 안 마시고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유호정 씨가 이런 이재룡 씨를 보고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여보 어디 아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저 술 마시기 위해서 운동, 건강 챙기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먹기 위해 운동한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주를 위해서 제가 건강 관리를 합니다. 라는 얘기였는데 유호정 씨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집 냉장고에 이재룡 씨 지인들이 보내준 건강식품이 크득크득하다. 아니 건강식품 먹고 우리 오래오래 술 마시자. 이렇게 하는 지인들이 더 나빠요. 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아내들 말로 복장 터진다 그러죠. 이게 제일 웃기는 건배사가 술 계속 마시면서 건강을 위해 듣는 간이 화내요. 그 술을 안 마셔야 될 텐데. 아이고, 자, 진짜. 첫 번째 남편 진정한 애주가 철부지 남편 이재룡 씨고요. 두 번째 남편 누군가요? 자, 두 번째 스타 합의금만 3억 쓴 철부지 남편입니다. 이번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나갑니다. 자, 정답. 너무 너무 티나요. 하시나요? 바로, 근데 바로 할수 있어요. 우리 여기 네. 블랙홀 같은 이재용 MC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기 김은국 씨네. 한번 나오면. 수염. 코스염이 쓰는 김은국. 눈과 이 눈밑 살을 맞아. 애교살을 제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뭔 일 있었잖아. 김은국. 제가 봤을 때 세 분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바로 알죠. 이재용 MC님 위해서 개인 인터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데뷔 37년 차 배우고요. 그리고 올해 나이가 60세, 결혼 28년 차 맞은 배우. 그리고 명불허전, 연기의 신, 대체 불가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면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재용이니까. 최민수 씨. 정답은 배우야, 배우야. 최민수 씨 맞습니다. 그러네. 너무 좋다. 힌트 너무 좋았다. 네. 자, 그리고 아내분 다 아시죠? 네.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계시는 호랑이 같은 이 카리스마를 가진 최민수 씨를 고양이로 만드는 터프가이보다 더 터프한 바로 강준 씨입니다. 강준 씨. 아니 이 두 분은 저 러브 스토리도 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참 특별한 러브 네. 스토리죠. 이 강준 씨가 1993년 이제 미스 코리아 중에서도 캐나다 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죠. 근데 그때 무대가 있었는데 특별 게스트로 최민수 씨가 나온 겁니다. 하면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제 대회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방송국 견학 행사가 있는데 견학
음악을 갖다 거기서 최민수 씨랑 딱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인연이네. 근데 강준 씨는 캐나다 살아서 한국 방송 몰라서 아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다른 미스 코리아들이 한국의 대스타다 이러니까 어머 그래? 사인이나 하나 받아볼까? 이렇게 된 거죠. 저 사인 좀 해주실래 했는데 최민수 씨 손목 딱 잡고 카페로 갑니다. 카페로 가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호감이 있었네요. 100%.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오랜 시간 나눈 뒤에, 오랜 시간? 3시간입니다. 3시간 나눈 뒤에 덥석 강준 씨 손을 딱 잡더니 결혼해 주십시오. 바로 그날 만난 자리에서 3시간 만에요? 사귀자도 프로포즈를 아니야. 했다고 해요. 당황하는 강준 씨가 일단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자기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가기 전에 꼭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에게 바로 의심 없이 전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최민수 씨가 그걸 알고 공항에 그냥 다이렉트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서요. 최민수 씨의 터프한 매력이 여기서 또 발산이 되는데요. 촬영 도중에 촬영을 잠시 중단을 하고 강주현 씨를 보러 김포공항으로 이제 잠시 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사를 볼 수 있는 이 사진을 가득 담은 이 상자를 이렇게 주면서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좀 안심하십시오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적극적이네. 그쵸. 그리고 그냥 돌격이네, 돌격. 진짜 터프가인 거죠. 1993년이면 최민수 씨가 이건 배단할 때 아니에요? 대스타 때 아닙니까? 결정났을 때고 네. 만난 지 3시간 만에 프로포즈 했잖아요. 그 3시간 동안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좀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렇게 살아왔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남편이고 아주 굉장히 또 최민수 씨가 철학자처럼 얘기하거든요. 강주현 씨가 다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두 분만 아시겠지만 이 저돌적인 공격적인 이 돌격대 같은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MBC 부사장께 부탁해서 이 미스 코리아 파일을 이 프로필을 보게 돼요. 여기 사는구나. 근데 사는 데가 지금 저 옆 동네도 아니고 어디 다른 도만도 아니잖아요. 캐나다 무려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신 분 아실 거예요. 왕복 35시간 정말 먼 데잖아요. 여기를 틈만 나면 촬영 한 1박 2일만 쉬어도 캐나다를 왔다 갔다 가서 한 거.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강준 씨도 강준 씨만 부모님이 어머야 너무 로맨틱하다 멋있다 반해서 불과 6개월 만에 결혼에 꼴인 강준 씨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최민수 씨답게 쟁취를 한 케이스네요. 그냥 돌격 앞으로. 그렇죠. 캐나다까지 그냥 돌격 앞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렇죠. 최민수 씨가 2008년도에 노인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70대였던 노인을 흉기를 사용해서 위협을 했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이 비난 여론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나도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서 죽을 죄를 졌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결국 이 사건이요 무혐의 판결을 받았어요. 최민수 씨가 이 이후에 산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강준 씨가 이때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또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트러블메이커 아니야라는 이런 또 오명을 받게 되기도 했었죠. 아니 근데 얘기만 쭉 들어보더라도 강주현 씨 그 맘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까 방금 얘기한 이 재판 있죠. 이때 강준 씨의 진면목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재판하러 가는 남편을 집에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까지 이렇게 따라가서 손을 꼭 잡고 이 사진 스포트라이트를 다 맞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강준 씨가 내가 없는 사이에 남편에게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최민수의 안정장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최민수 씨 합의금으로 나간 돈이 무려 3억이 넘고 또 바이크를 타다가 다쳐서 쇄골뼈가 이제 5조각으로 이렇게 부서져서 이렇게 굉장히 또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다고 해요. 네. 아내분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최민수 씨가 강지원 씨한테 꽉 잡혀서 산다. 꼼짝을 못하던데요. 업보가 많네요. 그래서 강준 씨가 남편 최민수 씨를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SNS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우리 민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소문난 최민수 씨가 얼마나 아내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으로 변신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강준 씨가 최근에 이 오랜만에 영화 촬영에 들어간 최민수 씨에게 커피차를 보내면서 응원을 했어요. 거기 문구가 이렇게 딱
딱 눈에 띄실 텐데요. 제가 28년 동안 잘 키운 우리 큰아들 우리 민수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애정과 재치가 가득한 이 부탁글을 적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호칭 우리 민수에서 딱 드러나네요. 네, 우리 민수. 아내가 남편한테 우리 민수 이런다는 거. 애네. 큰아들 정말 맞네요. 네, 큰아들인데 네. 이 속에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최민수 씨가 워낙 강해 보이고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이미지를 가졌으니까 나라도 우리 민수 이렇게 예쁘게 불러줘서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더 부드럽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랑입니다. 네, 강주현 씨가 또 이렇게 저의 솔로인 저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요. 꼼짝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사실은 저를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치는 장난을 받아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연예계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인꼬 부부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카리스마 넘치는 최민수 씨가 집안에서 강준 씨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또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든 큰아들 아닌 걸로 포장을 하고 싶어도 안 되네요. 일례로 크리스마스에 이 선물들이 왔는데 그중에 어떤 멋있는 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 본 최민수 씨가 아들에게 이거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이러고서는 본인 방에 갖다 놓고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아들이 똑같습니다. 착해요. 찰떡같이 믿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야, 저 총 뭐야? 하고 만지려고 하면 야, 그거 만지지 마. 우리 아빠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네. 최민수 씨의 장모님의 친구분이 도자기 공방을 해서 이쪽에 놀러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최민수 씨 특유의 돌격 앞으로 이 모습이 나옵니다. 한 도자기 이 그릇 앞에 갑자기 다가가더니 이걸 딱 들면서 난 밥그릇을 이걸로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준 씨가 당황을 하면서 아니 너무 그러지 마라. 이거는 그냥 도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철없이 나는 여기에 밥을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때를 막 썼다고 해요. 그래서 강준 씨가 그럼 나 일단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갈까? 라고 하면서 달래고 어떻게 다그치고 하면서 이 사건이 무마가 됐고요. 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드러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용돈도 받아 쓰고 그러나요? 용돈 받아 쓰는데 참 극과 극이에요. 합의금은 3억인데 용돈은 30만 원. 2016년 기준으로 그 전부터 8년 동안 쭉 30만 원을 받다가 네. 2017년에 이제 10만 원 인상돼서 40만 원이란데 아직 8년 안 됐으니까 40만 원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계기가 있다 그래요. 그 2008년 오토바이 사건 때 이 산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내려와서 강주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유, 살아보니까 돈 없어도 살겠어. 이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바로 그때부터 용돈 30만 원을 주게 됐답니다. 네, 요즘 그 강준 씨 SNS 보면요. 정말 최민수 씨랑 24시간 딱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산책도 함께 다니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함께 먹고, 데이트를 뭐 매일매일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저게 최근 사진이 모양이군요. 네, 보기 너무 좋죠. 아니 근데 더 젊어지신 것 같네. 네. 아이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시고요. 네. 자, 다음 스타 볼까요? 자, 오늘 마지막 스타입니다. 연예계 대표 사업 실패 아이콘이 된 정말 철부지 아이고, 남편. 네. 자,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아니 근데 내가 공통적으로 네. 이 스타들이 이가 참 고르네. 이가 고르고요. 이렇게 네. 봐서는 그리고 이분은 네. 내가 모르겠는데 눈이 참 선해 보이네. 눈 선하고요. 장난기가 가득하지 않아요? 네. 진짜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분은 매번 진짜 준비할 때마다 모르겠네. 딱 봐도 제가 봤을 때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분 저도 못 알아봐요. 입이 근데 앞으로 좀 모였네. 앞으로 조금 입이 앞으로 모였나요? 조금 모였어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좀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코끝 말고 요 위쪽으로 보면 조금 더 힌트가 알 수 있는 네 본인 코가 아닌 코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본인 코가 아니에요? 본인 코가 아닌 성형 한번 들어간 그런 코를 가진 분입니다. 자, 눈은 본인 거 맞고요. 입도 본인 거 맞고요. 남자잖아 남자. 남자분 맞고요. 남편이니까. 근데 남편이니까. 코를 성형했다고? 자, 바로 알려주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네. 힌트를 좀 드리면 데뷔 38년 차 코미디언입니다. 그리고 올해 59세고요. 네. 결혼 29년 차입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 역시 굉장히 유명한 개그우먼입니다. 이제 알겠다. 부부. 네. 내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최양락 씨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아이고, 이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알지. 이봉원 씨. 정답.
이봉원 씨입니다. 맞죠. 이봉원 씨 아내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박미선 씨고요. 네. 두 분 결혼한 지 29년 차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면서 개그계의 특급 워너비 부부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봉원 씨와 박미선 씨는 코미디언 3호 부부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또 이봉원 씨가 이렇게 연예계 대표하는 철부지 남편이라고요. 철부지 남편이죠. 근데 가수 노래 제목 잘 지어야 되고 개그맨 유행어 잘 만들어야 돼요. 이봉원 씨 그 유행어가 뭐야? 망했다. 망했어. 맞아. 네, 하는 사업마다 무려 6개를 흔히 말하는 말아드셨다고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사업은 뭐예요? 백화점 내 커피숍. 이거 망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백화점 안에 입점하기도 있는 힘든데 거. 이거는. 그렇죠. 입점하기 힘들다는 거는 이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건데 네. 커피숍의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의 문제였다 그래요. 손님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마실 사람도 없어. 그래서 망했답니다. 손님이 안 들어오면 백화점? 오늘 백화점. 야, 이거 잘못 들어갔네. 네. 그 다음에 또 실패를 맛본 예.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쇼핑몰 내 설렁탕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입주하려던 이 쇼핑몰이 건설 단계에서 망해가지고 진짜 시작도 못하고 접어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있는 게 백화점 내 삼계탕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삼계탕 회사, 이 삼계탕 음식 회사가 또 부도가 나면서 제대로 하기도 전부터 물거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봉원 씨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도 닭을 못 먹어요. 닭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삼계탕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점 잘하네. 쇼핑몰 뭐. 그러니까요. 백화점 아니, 그게 이런데. 더 의외예요. 망하기가 힘들거든요. 제일 좋으시네. 맞아요. 근데 근데? 이번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아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프로덕션 사업을 이제 하게 됐었어요.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덕션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소속 연예인으로요, 김구라 씨가 있었어요. 괜찮네. 안 망했을 것 같죠? 문제가 이겁니다. 김구라 씨가 뜨기 전이었어요. 선구하는 일이 너무 네, 빨라요. 그래서 이 6번째 아이템, 이 6가지 아이템 중에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자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심하게 타격을 줄 가장 크게 망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안 됐지만 난 이건 언제든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내 앞길은 못 봐도 남 앞길은 남 앞길은 잘 본다. 라면서 김구라 씨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봉원 씨가 정말 많은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끝이 좋지 못했고요.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사업 실패를 하니까 조금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게 뭐 원금은 그냥 이자만 한 달에 500인데 500만 원인데 그걸 매달 500만 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유서를 써놓고 술을 먹고 한강을 가서 펑펑 울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울기만 하고 그래도 돌아왔다고 하네요. 네. 아마 박미선 씨 얼굴이 떠올라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빚내서 사업하고 이러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사태로까지 맞아요. 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빚은 다 갚았나? 네, 그렇게 좀 마지막 잘못된 선택할 뻔한 게 한 2005년인데 그 뒤 10년 동안 힘을 내서 네. 야간 없어 열심히 돌면서 돈 법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빚 싹 다 갚고 이봉원 씨가 얘기합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쭉 내려갔다. 아니 근데 한간에는 박미선 씨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업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 소문. 그런데요, 알아보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이 수익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어차피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봉원 씨도 이 소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업하는 거 아니다. 구차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대꾸를 안 했는데 이게 소문이 점점점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아내 박미선 씨에게 한 푼도 안 받았다. 모두 제가 돈 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번 돈으로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돈 벌리고 이런 거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내 그게 궁금하네. 진짜 단 한 번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박미선 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했을까?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봉원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아내 몰래 만든 빚이 7억이
너무 네. 크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 이자 포함해서 월 900만 원씩 갚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 계속 900씩 갚다 보니까 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박미선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박미선 씨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갚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박미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돈을 쓸 거면 차라리 그냥 내 돈을 당당히 빌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자는 박미선 씨한테 이제 차라리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근데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박미선 씨가 내가 그래서 떼먹지 않는다. 박미선이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독촉한다. 돈 달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진 빚도 다 갚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업은 이렇고 또 억소리 나는 취미가 있어서 그게 또 힘들다고. 아이고 등산만이 한데 이 등산복 당연히 종류별로 비싸요, 갖추고 또. 가방도 네. 2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하는데 이 등산 가방 좋은 건 1리터에 10,000원이라고 비싼 건 해서 비싸죠. 100리터 100만 원. 아니 장비가 지금 이게 비싼 거 장비가 네. 아니라 힘을 나가야 될 장비네요. 네. 아이고. 아니 진짜로 저 등산이 그렇게 돈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장비를 저렇게 갖추면 네. 더 많이 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히말라야도 갔습니다. 2013년에 10박 11일로 이게 입산료만 1,500만 원에서 맞아, 2,000만 원인데 히말라야는 이걸 그러네. 내고 갔는데 어. 이게 원래 2,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네. 박미선 씨는 언제 알았는 줄 아세요? 바로 첫날. 왜 그러느냐. 이병헌 씨가 걱정할까봐 아내에 대한 배려로 하루 전날 얘기했다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이래서 철부지 남편 소리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같이 걱정할 바에는 그냥 혼자 걱정하고 그냥 가는 게 낫지 뭘 같이 걱정해. 이거는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 봐. 배려군요. 남편들 다 똑같나 봐요. 배려로 읽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연예계 철부지 남편과 보살 부인에 대해서 3명의 스타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서울에 비가 많이 내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근데 비 소식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그 비의 양은 매일매일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